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이 펄펄 끓는 분양시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서울 강남 4구를 주축으로 한 이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조금 잠재우겠다라는 의도인데요.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에 사실상 9년 만에 새롭게 꺼내든 규제 카드입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책과 관련한 내용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내용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직접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부터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요. 또 이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되면서 뜨거운 이슈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뉴스 자체가 완전히 온통 지금 어제 발표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렇게 대책 발표가 났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디딤돌 대출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다, 적격 대출 이존하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융자에 대한 부분으로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봐야 될 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 원래는 6개월이나 1년짜리들이 많았는데 6개월짜리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기한 자체가. 그러니까 1년이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분양권에만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 물건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1순위 제한 대상 주택도 이제 청약할 때 우리가 이제 청약 그 통장이 없어도 됐었거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또한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그 제도가 바뀌었고요. 이제 재당첨 제도도 이제 5년간 이제 그 1년에서 5년까지 재당첨 제한을 기간별로, 지역별로 좀 둔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지금 그 실질적으로 2주택 이상이신 분들도 지금 투자를 이제 그 분양권에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1순위 제도에서 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고, 특별공급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투자 쪽으로 분양권으로는 이제 수요자를 몰림 증상을 좀 빼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세히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2년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강남구를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송파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그리고 사구로 들어가 있는 강동구가 이렇게 이제 강남 3구가 4구가 될 수가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잠실 쪽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이제 반포동이나 대표적으로 잠원동, 재건축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강남구 같은 데서도 대치동, 음마 이런 쪽이 지금 앞으로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지금 강동구도 아시겠지만 명일동이라든가 지금 고덕지구라든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과천이 지금 또 이제 한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돼서 조합원들 거 외에 일반 분양 나오는 분에 있어서 이제 전매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가천도 지금 분양 대상에서 지금 투자 대상에서 빠진 결과가 나오게 되고 참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성남이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사실 강남이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발이 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까지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도 대부분이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뭐가 다른 거냐 투기 과열지구가 되지 않고 투기 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바라봤을 때 현실적으로 도시정비법 19조 2항을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를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매도한 자와 그 산자가 조합원에서 다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다 상실되는 거죠. 하지만 재개발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투기 지역, 재개발로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투기 과열지구를 만약에 묶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조합원 자격에 있다라고 한번 보시는 거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 그냥 지역으로 뭔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일반 분양권, 사실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도 일반 분양권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효적인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분양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몰리는 증상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제 광명 같은 데가 빠져 있습니다. 광명 같은 데가. 거기에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글로 또 몰림 증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분양권과 이 또 조합원의 분양권에 대한 좀 차별화가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살짝 앞서서 언지를 좀 해주셨지만 이번 대책,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나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양 이 열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실효는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거의 뭐 조합원 분양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통화량은 늘어났고 자금이 이제 생겼는데 갈 곳이 없는 돈들이 글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 기분양 하신 분들 기존에 조합원 물건이고 일반 분양권이고 지금 현재 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다 몰리겠죠. 암만 해도 지금 개포지구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조합원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조합원들은 다급하면 한 번쯤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정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걸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몰리는 증상을 좀 잠재우려면 그러니까 현재 모습으로는 한쪽을 좀 살려주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투기 과열이 식지는 않을 것이고 암암리에 뒤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년 6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6개월짜리나 1년짜리도 지역 부동산에서는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파라치 제도가 생기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잦아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부동산의 어떤 잠재우는 조건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쪽으로 오히려 몰림 증상을 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좀 과열이 돼가지고 투기 과열 지구를 묶여버린다면 이제 내용이 또 완전히 또 뒤바뀌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몇 개월간은 잠재울 것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투자할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분양권 쪽으로 완전히 몰림 증상이 될 수가 있는데 기분양권과 분양권으로 완전히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도 이 열기를 완전하게 또 잠재우기에는 어느 정도 빈틈이 있는 대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속에서 이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구체적인 부동산 고민 상담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하나하나 이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투자용으로 네. 서초구 잠원동에 동아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 25평을 좀 투자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네.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주는 하지 않으시고 투자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25평 이 동아 아파트에 대해서 이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주는 하지 않으시고 이 투자만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원동 동아 아파트 좀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투자용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전세 끼시고 이제 이걸 사고 싶다라는 내용인데 네. 부동산을 잘 이렇게 많이 안 보시고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동아 아파트 자체가 자, 보시게 되면, 강남에 지금 이게 잠원동에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저 잠원동을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동아 아파트. 네. 자, 지금 찾았는데, 이제 웬만한 분들은 강남의 동아 아파트 잘 알고 계시죠? 자, 네. 보시게 되면. 잠원동에 이제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고속터미널이 있고,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그 교육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좋은 곳인데 여기에 네.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위치가 지금 그래서 좀 뭐랄까 대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를 전세를 끼고 이걸 사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전세를 끼고 이것을 사고 싶다. 그런데 매매가가 지금 이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은 잘 모르겠어요. 시세를 모르고 좀 문의를 먼저 드린 거거든요. 지금 물건을 안 보신 거예요? 예, 관심은 있는데 한 9억 선으로 이제 대략 들어서는 알고는 있어요. 25평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25평, 9억 선. 자, 이게 전세 비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60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투자 금액으로 하자 그러면 3억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 투자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비가 높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리고 연식이 99년도식이라 재건축으로 가기에도 2028년도이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2028년도니까 재건축 투자도 아니고, 그죠? 네네. 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전세비가 높아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재건축에 네. 대한 상황도 연한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용으로 이 아파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가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쪽 지역이 앞으로. 네. 그러다 보면 이주주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빠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격은 빠지지 않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아파트 재건축을 한 지역이 뉴코 앞에 편의시설 바로 앞에 돼 있는 게 지금 이제 25평짜리가 이제 14억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길 건너에 지금 이제 그 자이 아파트나 지금 뭐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25평이 14억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25평이 이 정도 간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의 트렌드가 빈부차가 많아지고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 개포 시장이 4천만 원 시장 오픈되면서부터 이제 반포가 5천만 원 되는 시장인데 이제는
이렇게 25평이 14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여기 시장 자체가. 그래서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2028년도에요. 너무 멀죠? 투자용도 예. 맞지 않고 단지 빠지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 주변에 재건축을 할 때 이주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몇 천만 원 오를 수는 있는데 3억까지 투자해놓고 있기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속주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의 꿈은 동아 아파트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건축한 아파트 뒤에 이제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리즈가 숨어 있지. 지금 네네. 이 아파트는 그냥 대체적으로 대충 있는 집이고 리모델링이 이야기가 나오면 바람 타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앞으로 빠지진 않는 가격이다. 그래서 네. 지금 투자용으로 가시기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네, 시청자님, 이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수요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가격보다 많이 떨어질 일은 없지만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매물이다라는 판단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지역도 현장 방문해 보시면서 이 좋은 부동산 투자처 어디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세세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과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지금 제가 강남구 개포동에 3위 대청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를 좀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격 떨어질까봐 좀 약간 두려운 게 있어서요. 네. 팔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개포동의 이 3위 우성 아파트, 지금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과 말씀 한번 나눠보실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구,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14년도에 좀 샀는데 아.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팔고 딴 데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재투자를 딴 데 해야 되나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가격 많이 오르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제가 지역 네. 분석을 좀 같이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지금 뭐 엄청 그 지역에서 이슈로 막 수석 개발지구다 뭐다 해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은 곳인데 위치로 따지자면 이렇게 대청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근데 여기의 특성을 한번 제가 그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소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포인트가 지역 주변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일단은 교육으로 들어가시자고 하자면 우리가 일단 강남에서 교육이다 그럼 반포동 그러죠? 그리고 네. 대치동 뭐 압구정 굉장히 많죠. 잠원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음마 아파트 이런 데로 가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대형 평형들이 많고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으로 강남에 대한 인프라를 받아가지고 교육이란 걸 하고 싶은데 너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어디로 몰리냐? 수서 일원동 근처 개포동까지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동도 이제 건축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네. 들어가잖아요. 이주 세대가 나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네. 이주 세대가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앉아있기엔 불안한 지역이에요. 네. 이주 가라고 하니까 건축해야 되니까 어디로 몰리냐? 수서와 일원으로 몰린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한다 그러셨죠? 한 요즘에 7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7억.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 가격 절대 안 빠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육적으로 수서 일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평형이 몇 평대죠? 22평이에요, 차. 아, 축하드려요. 더 큰 거를 하신 거예요, 그나마. 가격이 작은 거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교육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과 두 번째로
소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투자로 강남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지금 지역의 수서역 위쪽으로 이제 KTX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개발에 대한 포인트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팔지 말아라. 결론은 예.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거 왜 팝니까? 사는 사람은 거품이 꼈을까봐 주의하셔야 네. 되지만 파는 사람은 지금 팔지 말아라. 또 하나 포인트가 지금은 다시 미끄러졌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다시 미끄러졌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개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투자, 한마디로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라고 하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냥 바람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람 투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이 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좋은 매물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좋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꾸준한 학군 수요 때문에 이 떨어질 걱정은 없고 또 남아있는 개발 호재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매물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보유하시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예. 그거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상담 하나하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 예. 어떤 고민 좀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까요? 예, 제가 그 양천구 목동에, 네, 양천구 목동에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목동 그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네, 예, 거기 살고 있는데 27평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전매 제한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부동산 대책도 계속 발표하고 그래서, 아, 이거를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그 네. 시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목동의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에 27평 거주하고 예. 계시는 거고요. 언제쯤 예. 이걸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아, 예. 목동 너무 좋은 곳이죠, 지금. 네. 저도 지금 목동에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포인트 하나 드리자면 지금 네. 양천구 빠져 있습니다. 분양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그 양천구하고 강명이 지금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법 제도가 엊그저께 나왔죠. 그래서 목동에 대한 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도 보면서.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5단지, 목동에서 5단지라는 아파트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14단지가 있습니다. 14단지가 보통 113%에서 뭐 170% 정도 해가지고 용적률을 찾아 먹었는데 재건축이 여기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통 200에서 250%를 찾아야 되는데 다 안 찾아 먹었죠.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지분을 네. 봐야 되는데 지분이 다 거의 다가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이 된 곳이 이 목동 5단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지역 특성을 또 한 번 살펴보자면 원래 25평 살던 사람이 27평으로 이주합니다. 27평으로. 그러니까 27평 이주한 사람이 또 30평대로 이주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게 27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27평은 이렇게 샌드위치예요. 무슨 소리냐? 수요자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무슨 소리냐면 수요자들이 가장 사고 팔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27평이에요. 네, 수요자가 항상 있다. 안정적인 이걸 또 높이 올라가겠다 이런 분들은 계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땅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아직 내용이 나온 건 없지만 2018년도쯤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겠죠. 용적률은 어떻게 시키고 통합건축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압구정이 현대가 발표하자마자 2억이 떴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앞으로 2018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될 때쯤 되면 그게 나오면 용적률은 당연히 높여 나오겠죠. 예? 지금 현재도 뭐 찾아 먹은 게 없으니까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아직까지도 투자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너무 많이 비싸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떤 포인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파는 건 안 되죠. 절대로 지금은.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지 마시고요. 일단 18년도는 지나야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네네. 아파트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면 가지고 이거 물건을 처음에 살 때 가지고 가신 지 오래되셨다면은 굳이 이걸 팔지 말고 아파트 받으세요, 그냥. 근데 내가 너무너무 많은 피를 주고 샀어요. 그럼 어느 정도 타이밍 때 받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관리처분 나기 전에 가격이 네. 밑도 끝도 없이 쭉 치솟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는 봐야 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화 한번 주시고 우선은 2018년도까지는 팔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대책에 양천구 지역이 빠져 있죠. 그만큼 또 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또 좋은 평수를 가지고 계시네요. 2년 정도는 더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시간은 늘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이 아쉽다 하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직접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미나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113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대상을 한번 키포인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과열이 되게 되면 또 잘못 투자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부동산 재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또 사실 때 세금을 정리하셔서 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세미나 참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조금 생겨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으로 이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이 입주 전까지 좀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합원 분양권에 돈이 많이 몰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소유 이전, 그러니까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은 등기 시까지 지금 이제 전매를 제한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는 이제 중도금 대출도 지금 사실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분양권에서 프리미엄만 받아가지고 나가는 어떤 그 투자 수요를 빼버리고 실수요자들에게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경쟁자들이 줄어드니까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해라 뭐 이런 형국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다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어려워짐으로 인해 갖고 조합원 쪽, 그러니까 조합원 것들은 자유롭게 이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투자로 강남에는 몰리기가 어려운 게 조합원들은 돈을 일시적으로 다 내야 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것들은 조금 융자를 끼고라도 금전적으로 좀 버거우신 분들은 광명이나 이런 쪽으로 또 외곽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물건으로 만약에 움직이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CG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입주권 거래 자유로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양 사업지가 지금 분양권 쪽으로 완전히 몰리는데 사실은 일반 분양권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강남은요, 1대1 현장이 되게 많고요. 아니면 또 강북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강북도 이제 지금 아까처럼 양천구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강명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 재건축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관심만 갖고 있던 분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 입주권은 자유롭지만, 분양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는 부분을 잘라주는 부분들이 있고, 강남 4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죠. 지금 서초구에 지금 대표적으로 잠원동 반포 쪽이 이제 투자 지목인데, 이제는 일반적인 분, 한동안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주춤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 6개월, 30개월 정도를 아예 그냥 그 거래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60% 정도는 전매 행위가 완전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관리 처분이라는 것이 나고 나서 2주시까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2주시까지 지금 현재 관리 처분 날짜가 난 상태에서 2주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주택으로 거래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2년이 있어야만이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도 입주권을 사신 분들은 비과세 자체가 없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다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있다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똑같아요. 대신에 분양권은 1년 미만 50% 그리고 2년은 40% 그리고 나머지 일반과세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40% 세금을 내고요. 등기 치고서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고 등기 치고서 2년을 가져가야만이 본인이 1가구 1주택이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시더라도 세금 쪽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살펴봐야 될 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투자하시는 부분도 세금을 잘 체크하고 가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조합원 입주권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입주권을 사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한 이 절세 혜택들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꼭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겠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 도봉구 창동에 네. 그 주공아파트 지금 25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네. 이걸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네. 창동의 주공아파트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25평형 아파트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창동에 살고 계시는구나. 네. 네.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최근에 보유해도 가격이 되는 조금, 건지.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네. 많이는 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좋은 건지 네. 좀 궁금해서요. 네네. 뭐 살기에는 뭐 괜찮고 그동안에 안 올랐다가 뭔가 올라주니까 팔기는 좀 갑자기 아까워진 거예요. 그죠? 네.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금 아파트 자체를 제가 지도상으로 찍어봤는데, 지금 창동 아파트, 여기 창동 몇 단지입니까? 19단지요. 19단지 아파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창동 아파트예요. 자, 일단은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 4호선이 흐르고 있죠? 전철이 4호선이 흐르고 있고, 1호선도 흐르고 있고, 그죠? 전철 네.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발 베이스라고 본인도 알고 계신 게 차량 기지 이전이 있죠, 지금 현재 개발 베이스가. 얘 네.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 분들이 얘 때문에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본인의 아파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방이 지금 25평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30평인가요? 25평이요. 25평. 방이 몇 개인가요? 방 2개요. 네, 방 2개.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방 2개. 네. 자, 화장실 하나요. 하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은 요즘 어때요? 방 3개. 신축, 새로 지어진 것들은 아파트지만 새로 지어진 것들은 화장실 2개.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것들은 그나마 화장실이 1개여도 그나마 25평으로 좀 인정되는 곳들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얘가 25평인데 화장실은 하나, 방은 2개. 예?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될 때 들어가는 아파트. 지금 매매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최근에는 한 2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부르시도록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나가보시면 한 3억대 하실 거예요. 전세비도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적당하게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3억 3억 천에 이 아파트를 갖고 전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거 팔고 그냥 중심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냥 살기 좋습니다. 그냥 살기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지워버리면 잠시만요. 이제 살기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뭐 공기 좋고 학교도 좀 있고 그죠? 4호선, 1호선도 흐르고 뭐 그냥 살긴 좋아요. 그냥 그게 다예요. 좋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키포인트 같은 경우도 방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비해서 방도 2개야. 계속 다 떨어지는 내용만 있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 이 돈이면은 실질적으로 중심부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 주변에서 요렇게 옆에 7호선이 흐르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 7호선 나홀로 아파트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7호선 왜? 지금 1호선은 어디로 가죠? 지금 1호선은 1호선 라인과 지금 창동, 뭐 쌍문 일로 가는 지금 호선 라인이 이 7호선을 못 따라갑니다. 강남으로 빠지기 때문에 7호선은 이 전철 라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값이 세요. 이게. 그러니까 7호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거든요. 지금 이 3개 노선 중에서. 차라리 지금 아파트 매도하시고 7호선 라인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강남 쪽으로, 밑에 강남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아파트를 갈아타시면 어떻겠나 실거주 하시니까 만약에 투자용으로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강남 중심부에 살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금 이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이 거주하신 아파트 거주 조건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은 조금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조언 주셨거든요. 오히려 이 7호선 라인을 따라서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주변 지역 현장 방문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고민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얼른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용산구 이천동의 한가람 아파트 43평에서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부모님께서 이거를 팔고 요즘에 한참 뜨는 미사지구로 가자고 하시는데 네.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전세를 두고 미사지구를 살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전세를 주고 미사지구에 또 다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용산구 이촌동에 이 한가람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또 여러 가지 네. 이유상 이 미사직으로 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한가람 아파트를 전세를 두고 이사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좋은 아파트 갖고 계세요.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하셨으면 참 좋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 생겼을 그래도- 때부터 입주한 거라서. 아, 그러시냐. 말년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마 이제 미사지구 쪽으로 움직이시는데 전세를 놓고 가야 되냐, 아니면 팔고 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네네. 지도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이촌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네, 맞아요. 잠깐만요. 자, 이거 빼버리고. 자, 펜으로. 자, 여기 이촌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 주변에 길 건너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의 파크, 공원이죠. 네. 앞쪽으로는 뭐예요? 한강변이죠. 거기에다 여기가 어디다? 그 유명한 용산이다. 그죠? 네,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이라는 것은 개발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관리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리계획은 뭐냐?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이행금이 이행이 돼서 개발이 되는 거. 네. 천천히든 빨리든 위에 보스가 누가 되든지 말든지 가는 걸 의미합니다. 관리계획 지역은. 그러니까 이행금이 자금이 잡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개발이 되는 곳이 트라이앵글 관리계획이 용산 쪽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곳이다. 라고 결론 짓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용산에 대한 미군기지 이전이 남아있어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은 이제 내년쯤부터 슬슬 움직이는데 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소규모로 움직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용산 한남동 개발. 지금 내년쯤 되면 또 뭐가 막 바뀌고 개발되고 사업시행 인가나고 막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난리잖아요.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또 동반 상승합니다. 또 어디 한강변 개발 있죠. 한강변. 한강변 개발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국가의 수건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변이 항상 이슈가 되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0억 발주해가지고 용역 발주해서 여의도 라인하고 지금 막 개발에 대한 발표가 막 그 용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막 지금 용산도 아니고 한강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개발 발표가 나고 했었잖아요. 서울시 네. 자체에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스가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강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개발이 되는데 천천히 가냐 늦게 가냐 차이예요.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자빠지긴 했지만 무너지긴 했지만 쉬운 말로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빌딩이 들어서고 있죠. 이런 게 관리계획지역입니다. 뭐예요? A 플랜이 무너지면 뭘로 간다? B 플랜으로 간다. B 플랜이 무너지면 뭘로 간다? C 플랜으로 간다. 무조건 뭐 한다? 개발된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항상 이슈에 앉아 있어요. 이슈에. 그리고 내년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말고 조금씩.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팔지 마라. 어떻게 한다? 전세 놓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매도 시점으로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사를 네. 가시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한가람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 이사를 가시는 편이 현명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바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다가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도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분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9534님께서 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떤가요? 자, 지금 이제 단순하게 이분이 원룸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만 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소금물을 말렸을 때 소금 알맹이가 몇 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만큼 알아봐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주택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임대사업 하는 거 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2년 거주만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으로 몇 개를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을 했을 때 2천만 원 미만이면 전세로 우리가 16억까지 되고 월세로 따지면 월 16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물건을 7, 8개 살 것 같으면 임대사업자법 이용하시는 거죠. 키포인트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취득록세는 원래 내고자 하는 1%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인데 거기에 15%, 200만 원 넘어가면 1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무슨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4년이라는 임대제도를 가지고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4년 있다가 팔면 돼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소득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가지고 4년 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도가 두 개죠. 준공공 임대하고 일반 임대가 있는데 그리고 상가에 대한 일반 임대고 이건 주택임대사업자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개가 다 다른 이야기예요. 일반 사업자, 상가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그리고 주택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일반용 그리고 뭐가 있죠? 준공공 임대.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8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 임대는 4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4년짜리는 주택임대사업자법에서 4년이고요. 소득세법에서 5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 있다가 매도하셔야 됩니다. 4년 있다 매도하시면 그동안에 소득세 적용받은 거 다 내셔야 되고 벌금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5년 있다가 하는 거 5년 있다 하는 거 일단은 포인트 잡아드렸고 또 뭐예요? 준공공 임대는 8년짜리가 있는데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대는 70%까지 해드리지만 2년만 더 가져가시면 양도세액을 100% 면제해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기존 주택 원래 갖고 있는 거 임대사업자 내시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2개 가지고 하나 임대사업자 내고 하나 비과세 받는 건 있지만 하나 가지고 나중에 여태까지 벌었던 양도소득세 다 내야 돼요. 지금 한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세미나 때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질문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왔는데 나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방송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주택 임대법에서는 4년 이후에 매도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또 소득세법에 따라서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또 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투자 시기 결정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문의 주신 내용 하나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10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강동구로 가봅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 중이에요. 전망 어떤가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투자 목적이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강동구면서 지금 잠실 송파구인 양 앉아있는 주택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로 따지자 그러면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지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에 몇 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재건축은 큰 걸로 투자하시는 거고요. 재개발은 작은 걸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나온 발표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합원 물건을 사시는 건 괜찮겠죠.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는 160% 이상의 어떤 무상 지분을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분이 20평대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30평대가 10억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매가로 따지게 되면 아직 한 8억대? 뭐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갭이.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전세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지만, 투자 금액 대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세가 만약에 8억짜리 사시게 되면 8억 5천, 8억짜리 사시게 되면 4억은 융자를 빼고 뭐 1억 5천은 1억 3천에서 1억 3천은 전세를 놓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의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럼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 4억에서 1억 5천을 빼게 되면 2억 5천 투자를 하고서 나중에 갭이 5천에서 1억은 남아있다. 아직까진 투자를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아직까진 있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풍납동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풍납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처럼 취급이 되고 있고, 지금 둔촌지구는 강동구인데 강남처럼 송파구처럼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공원도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가장 포인트는요, 헬리오시티 같은 곳이 지금 가락동에 개발한 곳들이 편의시설은 최초로 들어가는데 교육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교육이 안타깝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둔촌지구가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몰림 증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전세가가 좀 낮게 잡혀 있어서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선별하신 것 같아요. 네, 투자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럼 위에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소개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방송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은 1만 알고 이야기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법률적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방송에서 못하니까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투자처까지 말씀드리는데,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네, 방송 시간에 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 세미나 통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세미나 신청, 또 부동산 고민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부동산 알짜 매물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